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안광현 대표님이 김인영 교수가 이 독점하도록 왜 하느냐,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신문사 칼럼을 제가 쓰는데 신문사는 철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처음에 한번 칼럼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 보름쯤 있다가 다시 또 하나 쓰려고 연락했던 기자한테 말을 하니까 기자가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도 안 된다면서 어떻게 보름 전에 썼는데 또다시 쓰냐고.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고정 칼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한 달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그 칼럼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월 돼야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어떤 한 사람이 이 칼럼을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철칙으로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 가서 부탁하면은 그건 가능한데 동일한 신문사에서는 적어도 3개월 지나야 이게 한번 고려할 수 있지 뭐 1년 내 이런 건 전혀 되지 않는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2번, 3번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차례 제가 독점 안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이제 막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좀 원래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못 내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법학 교육을 통한 바다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로스쿨과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는 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9년부터 목포해양대학에 가서 이제 학생들 이제 회기 교육을 시켰고 그 중에서 제자 지금 5명이 목포해양대학 나온 제자 5명이 이제 그 해상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해양대학은 한 20명 정도 회기사들이 이제 변호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반드시 회기사 그러니까 선박을 운항하는 회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선박 금융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 기초가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조인이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이 상당히 또 유리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의 제기, 두 번째 현행 법학 교육 체계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하는 과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 인력의 로스쿨 활용, 주로 이제 회기 인력들이 되겠습니다만은 로스쿨에 얼마나 진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과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이용한 법학 교육 활용. 그다음에 이제 현행 그 제도가 어떤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의 제기입니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은 이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우리가 이제 법과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법과대학을 졸업하든가 또는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후에서부터 2014, 5년까지 이 사법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100명이 준비를 했다면은 2명, 3명이 합격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 이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는 뭐 외국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뭐 교수가 되는 길이 이제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해방 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의 교수는 거의 모두가 법학 박사를 받은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학문을 하는 법학 박사로서 이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2009년부터는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로스쿨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본을 땄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아시다시피 학부를 마친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 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를 졸업한 학생만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사법시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야 비로소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고 로스쿨을 졸업해야 비로소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법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원의 그 법학 박사 과정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일반 대학원의 법학 박사를 거쳐서 이제 교수가 되는 숫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들면서 로스쿨에 더 적합한 이제 교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로스쿨을 나오거나 또는 뭐 사법시험을 거쳐서 이제 법조인인 사람을 교수로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아주 젊은 젊은 이제 법조인을 또 교수로 데려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법학 박사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의 학문만 하는 법학 박사들이 이제 임용되는 숫자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 변호사 시험 시절까지 회계사 출신은 4명이 법조인이 됐었습니다. 회계사 출신들이 4명이 송정관 변호사님 자꾸 하셨는데 고영일 변호사, 조원용 변호사, 유병현 뭐 원장 이런 분들이 사법시험에서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해기사 출신입니다. 한국해양대학에 이제 법학과, 회사법학과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일반 그 법과대학 출신들하고 뭐 유사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일단은 이제 회계사 출신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체제 하에서 회계사 출신 변호사 한 20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출신이 아니고 해운회사에 다닌 사람들, 예를 들면 SK 해운에 근무했던 사람이 로스쿨 들어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조선회사에 근무한 사람도 한 명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해운회사, 조선회사, 또 해상보험회사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변호사가 로스쿨 하에서 변호사 된 게 한 1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또 한국해양대학교 중심으로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석사 박사를 필요하다 해서 이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트렌드는 실무에서 영국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이런 고려대학에 뭐 또는 로스쿨에 오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 영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영국의 법과대학을 뭐 1년, 2년 다니고 귀국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득용, 성향기, 김경화, 이재복 이런 분들이 영국에 가서 이제 솔리스트 자격을 따왔고 지금도 이분들 말고 한국인들이 영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도 아주 젊어 보이네요.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한 2005년 경이니까요. 2005년이니까 아주 16년, 15년 전쯤입니다. 최희식 교수님, IMO 법률위원회 위원장 하셨는데 최희식 교수님이 가장 선구적인 그런 길을 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셨는데 80년대 초에 영국 건너가셔가지고 영국의 이제 바리스타, 그 어렵다는 바리스타 자격을 따신 분이에요. 이덕용, 성향기, 김경화, 이재복 이런 분들은 이제 솔리시터를 하셨고 최희식 교수님은 이제 바리스타를 이제 하셨습니다. 기능이 다 이제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다 관련 법조인, 법학 연구자는 뭐 항상 부족하다 이런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해운을 중심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것은 이제 운송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이제 빌려 가지고 운항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용성 계약에서의 분쟁,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처리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뭐 충돌 사고, 유리 오염 사고 이런 것들 다 해상 변호사가 이제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해운회사가 도산됐을 때 회사 도산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선박 근조, 선박 금융, 회사 경쟁법 이런 것도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에서도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변호사를 좀 뽑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변호사를 주로 많이 뽑아가지고 일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박 근조 계약이 중급법이 영국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보다는 이제 영국법이 소용이 더 되니까 영국 변호사들이 더 영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법이라든지 또 뭐 경쟁법 등등 우리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운과 바다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또 변호사도 뽑아 갖고 있는데 그 변호사 숫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변호사 10명, 외국 변호사 5명은 그 이제 조선이라든 조선소의 좀 특유한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로 이제 숫자가 한정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 교수가 한두 명이 그친다는 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망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특히 해상 변호사 또 바다 관련 법조인 이렇게 하니까 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해저 운하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큰 사고, 그 뒤에 뭐 발생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또 뭐 허베이 스피트 오염 사고, 골든 레이어 전복 사고 등등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야, 저 김인현 교수한테 가서 해상 변호사 되면 엄청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사실은 우리 학교 자체는 이 교육이 실무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서울대학의 뭐 송상현 교수님, 연세대학의 뭐 손주찬 교수님, 박길준 교수님, 또 성균대학의 최준성 교수님, 중앙대학의 서은재 교수님 많은 분이 계셨는데 외국의 대학의 이 균성 교수님. 근데 한 10명 정도가 정년퇴직하셨는데 유일하게 후배 교수가 자리를 잡은 건 고려대학밖에 없어요. 최희식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저를 고려대학에 마지막 보루다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그 해상법 교수를 뒀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에 저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대학에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강좌가 개설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특강 같은 거 있으면 듣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해상법 문제가 또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해상법을 또 기피하고 선택 안 하다 보니까 학교로서 또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또 뽑지를 않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를 본다면은 각 대학의 해상법 교수는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현행 법학교육 그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에 이제 로스쿨이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뭐 서울, 고려, 연세, 성균, 한양, 경희, 또 외국어대 뭐 등등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로스쿨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부산대학, 경북대학, 전남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모두 이제 로스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설치한 학교는 학부를 설치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고려대학은 물론 학부가 없습니다. 이제 고려대학의 법과대학이 없어졌죠. 그러나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민대, 서울에 그런 데는 로스쿨이 없는 대신에 학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학교는 이제는 제일 좋은 법과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교가 있죠. 상위 대학이 이제 빠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스쿨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요. 로스쿨 입학이 곧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의 한 80%가 좀 상위 대학 80%가 첫 시험에 다 합격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사법시험 시절에는 2% 합격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00명 시험 보면 2명 합격하는데 이거는 100명 시험 보면 80명을 합격하니까 합격이 아주 쉬운 시험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러나 이제 과거 사법 시험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안정적인 시험 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이 가능한가? 이거 기밀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혜경 우리 학부모님, 우리 저 후배님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부 성적은 말이죠, 한 95%쯤 돼야 돼요. 우리 상위 대학에, 우리 고려대학 정도 올리면은 4.5 만점에 4.0 돼야 돼요. 그 전에는 보면 애들이 3.8 뭐 이렇게 해도 합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 물어보면 합격하는 거의 다 이제 4.0쯤 돼요. 그리고 이제 리터라고 뭐 법학 적성 시험을 보는데 135점 가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리터 이거 원점수가 135점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교수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요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채점해 보면은 다 문제 다 우수하니까요. 동기가 뚜렷한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동기가. 왜 우리가 동기가 뚜렷하면은 성공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법조인인데 아버지가 로스쿨 가르쳐 왔다, 그런 학생은 뽑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중간에 로스쿨 그만두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법조인들이 이제 또 뭐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희망하에서 아버지가 법조인이니까 로스쿨에 이렇게 진학했어요. 근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중도에 탈락한 애들이 많아요. 다른 데 가요. 아무리 해도 그 성적이 안 나와요.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어렵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뚜렷하게 스스로
동기를 가져야 되지 주위에서 누가 권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볼 때는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에서 뭐 점수를 크게 높게 받지를 못할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이 프로그램에 수업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우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 자체가 뭔가 이제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 수업이 막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내가 그 분야를 꼭 하고 싶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동기를 뚜렷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조선소에 이제 근무를 했다, 몇 년 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선 관련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2차는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이게 그 정량적이라서 큰 비중이 없어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 면접에서 막 당락이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또 면접에 뭐 부작용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점수 폭을 굉장히 좁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면접 때문에 이제 붙거나 떨어지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3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론 교육하고 이제 실무 교육을 거칩니다. 법과대학 시절에서는 이제 이론 교육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이 변호사 즉 로스쿨 시대가 이제 되면서 사법연수원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가지 않고, 전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그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스쿨 3년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3년 기간 동안에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그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이런 그 실무 교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 교육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법 중에서도 우리가 해상법이라든지 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학생들이 선택하려고 해도 그 기회가 이제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변호사 시험입니다. 이제 법률로서 정원의 75%인 1,500명을 선발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등락은 있게 되는데 75%인 1,500명이 항상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75% 합격률이 돼야 되는데 50%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런가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불합격한 사람들이 누적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첫 해는 2,000명 시험을 봤다면 이제 2,100명, 200명, 2,500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정원의 2,000명 중에 75%를 뽑으니까 합격률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 1,500명 이 숫자는 오랫동안 바뀌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걸 굉장히 아주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위권 대학은 이제 초시 합격률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90% 이상 되는 학교도 있어서 초시는 거의 합격된다. 좋은 학교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려대의 경우는 우리가 학생 지도할 때 학생이 이제 12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세우는데 1등에서 한 80등 되면은요 거의 불합격이 없어요. 혹강 가다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80등 안에만 들어라. 그럼 합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뭐 사법시험 시절에서는 학교 공부하고 무관하게 절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지에서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따라가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입학만 하면은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은 이제 그 뭐 석사 이제 박사 과정인데 법학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 박사 받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이 이제 선호가 되기 때문에 그 학문으로서 이제 법학 석사, 법학 박사 과정은 이제 인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수를 뽑을 때도 로스쿨 나온 변호사를 직접 뽑거나 아니면은 로스쿨 나온 학생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 박사 과정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졸업생은 이제 석사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법학 석사 논문이 없지만 바로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이요. 박사 과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PhD 일반 대학원의 그 박사인 PhD 그것이 하나 있고 또 로스쿨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나 또 설치해 가지고 이거 이원화 과정 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로스쿨에 설치된 박사를 우리가 전문 박사라 그러는데 좀 더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늘 김재희 변호사님 아마 토론하실 텐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홍콩 대학하고 같이 해외 그 이제 공부하러 나가는데 여기 이제 리차드 버틀러에 가서 좀 강의를 듣고 식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다 관련 법학교육 특화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대학이 이제 그 부산대학하고 가장 활발하게 그 법학 교육을 그러니까 바다 관련 법학 교육을 시키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로스쿨에서 이제 해상법 강좌가 4개 개설됩니다. 해상법, 그다음에 국제해상운송법, 영어 강좌, 그리고 이제 선박충돌법, 해상보험법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 해상법 그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이 중에서 이제 2과목은 꼭 듣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는 최희식 교수님이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 제가 이제 전담 교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병석, 정우영 이런 그 김현장, 이제 광장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실무진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동해 그리고 또 뭐 김영무 부회장 이런 분들도 우리가 실무진도 가끔씩 또 겸임 교수로 이제 모셔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로스쿨에서 해상법 전공을 듣는 학생은 뭐 말할 때는 10명도 되기도 한데 통상 한 5명 정도가 이제 꼭 해상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 과정을 이제 밟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대학에서 해상법을 전공한 다음에 해상 변호사로 진출한 학생들은 15명 됩니다. 꽤 많은 숫자가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1년에 5명 배출하는 건데 지금 10년에 15명이니까요. 뭐 1년에 2명도 이제 안 된 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강좌의 그 특징은 이제 홍콩대 고려대 그 우리가 일주일 특강 강좌가 1월 달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일본에 해외 인턴을 이제 시켜줍니다.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 해외 인턴 갔다 오는데 굉장히 좋은 세계 최고의 그 해상 로펌들이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은 그 경력이 플러스 돼 가지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경 그리고 이제 선율과 같은 이제 부티크 로펌에 이제 국내 인턴도 다닙니다. 그리고 성선 실습도 이제 저하고 1박 2일로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학원에서는 석사 과정에 한 5명 입학 1년에 또 박사 과정도 한 3명 정도 입학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서울대는 이제 로스쿨에서 해상법 강좌가 이제
한 강좌 개설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전공 교수가 없습니다. 전공 교수가 없이 좀 겸임 교수 체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학은 뭐 제가 이제 2008년에 가서 해운 물류 특화 학교를 만들어 두고 고려대학으로 이제 왔는데, 제 후임으로 이정원 교수님, 한진해운 출신인데 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상부 강좌가 한 4강좌 정도 개설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 나온 이제 해기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제 부산 대학이고, 한 10명 이상이 부산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을 겁니다. 해기사 출신들이. 부산대학교도 이제 특화를 해운 물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하대학은 그 이제 대한항공 등 그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로스쿨에 이제 물류법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는 로스쿨이 아니지만 이제 법학과 회사 대학에서 이제 해상법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되고, 여기에서 법학 박사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학 상황을 보면요, 2009년 이래로 꾸준하게 해기사들이 로스쿨로 진학합니다. 뭐 제가 좀 송가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선소 출신이다, 선박금융 출신이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뽑을 수가 없어요. 아름아름 알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여기 해기사 출신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가능하거든요. 주로 보면 이제 부산대학이 많이 갖고, 동아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 등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이 한 15명, 목포해양대 출신이 한 5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돼서 사내 변호사도 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심판원에 뭐 심판관도 가고 그랬지만, 메이저 로펌에 이제 진출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메이저 로펌에 진출하려면은 또 좋은 로스쿨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진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한계다.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을지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학비 지원. 도순사협회라고 있습니다. 도순사 아시죠? 그 몇 번 농담을 했으면, 도순사는 서울에 있는 절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에다 접안시키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한기철 도순사님 들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순사님들 대단히 좋은 일을 합니다. 그 도순선들이 다니는 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방 교수님 설명드린 그게 내수죠, 그죠? 항내는 전부 내수 아니겠습니까? 그 기선보다도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수면을 사용한 거, 그 표현을 이제 공유수면이라고 그러는데,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사용 수용료를 계속 냈었어요. 사용료. 근데 도순사들이 이제 그 기재부를 찾아가서 좋은 데 쓰겠다, 이걸 좀 면제시켜달라 해서 면제를 받으면서 2008년도에 마침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이거 로스쿨에 해기사가 들어오면 장학금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기사가 들어오면은 전액 장학금입니다. 특히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고려대학은 사립은 1000만 원인데 매 학기에 5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3년에 6학기 아닙니까? 3천만 원 받는 거죠. 지금까지 해기사 출신, 아까 여기 20명 있죠, 20명. 해기사 출신 20명은 모두 도순사협회에서 장학금을 3천만 원씩 다 받았어요. 혹시 연락 안 돼가지고 뭐 못 받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회계 인력들이 이제 법조인이 되는데 도순사협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순사협회에서 그 시상, 아니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신동호 변호사님도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도순사협회에서 이제 서울대학에도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서울대학에는 뭐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에도 처음에는 한 명으로 출발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려대학에 들어온 애들은 회계사가 아니어도 장학금을 주는 거죠. 해상법을 들으면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순사 선배님들이 김 교수 고려대학에 있으려면 수업을 학생들이 들어야 되니까 장학금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학기에 3명씩, 예, 한 학기에 고려대학은 3명씩 주니까 6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500만 원씩.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 도순사 장학금 보고 저 수업 듣는 학생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려대학 같으면은 이미 도순사협회 장학금을 받고 나간 학생들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고맙다고 또 선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300만 원씩 해서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성급에서도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도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 보기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인력에 이제 가산점이 부여되는가 이게 큰 관심사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부산대학에 있을 때 이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분야가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축사다, 의사다.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올 때 이들한테 좀 가산점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부산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 해서 공식적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이야기는 그 배 2년 3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가산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2년 3년 타가지고는 배를 모른다. 그러면서 적어도 1등 항해사 한두 번 하고 선장 면허 취득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막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가산점은 없어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산점은 없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아마 좀 가산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고려대학에 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합격할 성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25, 26살 애들이 주로 이제 합격하거든요. 이제 1기, 2기 때는 경력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지금 막 변호사 시험 그 위주기 때문에 옛날 사법시험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사법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시험에 더 적합한가를 보니까 학부를 바로 졸업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25, 26 애들 다 뽑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배를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1등 항해사 한 2번 정도 하고 31살, 2살에 공부해서 그 로스쿨 시험 보면은 좋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2등 항해사 때입니다. 2등 항해사 때. 네. 자, 그다음에 법학과 일반 대학원을 이용한 법학 교육 활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국대, 명지대, 국민대 이런 그 법학과가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 졸업으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큰 한계로 그 법과대학에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됐는데
그래서 법과대학에서 그 교육은 바로 변호사 배출할 수는 없고 그 로스쿨에 많이 가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법과대학이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법학과들이 또 많이 없어져 버리기도 했고요. 또 뭐 달리 법학과에서 뭐 해양 경찰학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특화시킨 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 이제 법과대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 무슨 법을 가르치는 않지만 교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교양 과목이 있거든요. 그 교양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법과목을 이제 개설해 주는데 지금 우리 고려대학에서 로스쿨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가요.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전국의 로스쿨 25개 전국 로스쿨에 가는 학생들을 학부를 다 조사했더니 고려대학이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법과대학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옛날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과목들을 많이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7과목, 8과목 법과목을 듣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듣게 되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기초 과목을 듣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방침이 학부, 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는 법과목은 우리가 시간 쓰지 말고 우리 전임 교수가 가서 강의해야 된다 해서 우리 전임 교수들이 대단히 열심히 강의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려대학에 뭐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 사학과 다니는 학생, 교육학과 다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과목을 많이 들어요. 한 400명 정도 들어요. 우리 법과대학에 300명이 있는데 지금 400명 정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도 이미 7과목, 8과목 들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예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을 또 잘 다닐 수 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입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일반 대학원은 이제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데 학문으로서 법학을 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대학에 여기 이제 사진 보인 최희식 교수님 밑에 가서 이제 뭐 5년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 나왔다, 연세대학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원에 안 오는 거예요. 다 로스쿨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택하니까. 그래서 중국 학생들 받아가지고 뭘 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반면에 예를 들면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나왔다 이런 학생들이 저 밑에서 이제 뭐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많이 열려 있죠. 그런 학생이 실제로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꼭 변호사, 법조인 되기보다는 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뭐 해운회사 다니거나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과정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의 경우에 요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은 지금 이제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시험을 봤어요. 제가 들어갈 때 애먹었어요 아주. 영어 시험에다가 법학 시험을 봤는데 배만 타던 사람이 어떻게 합격하겠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면접으로. 그래서 지도교수 될 사람하고 사전 교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사는 이제 매년 5명, 박사 5명 정도 저한테는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 해상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이나 학부에서는 그렇지만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제가 이제 39살 때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말씀드린 요 일반 대학원은 뭐 나이가 한 30대에서 40대가 다니는 과정이라면 최고위 과정은 이제 50대 정도에서 이제 최고위 CEO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개설이 된 겁니다. 벌써 이제 3기가 얼마 전에 수료됐고 며칠 전에 수료되었고 우리 안강은 대표님도 이번에 3기로 다니셨습니다. 법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최고의 과정이 많은데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래도 법학 중심으로 돼서 법학 과목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이제 경영대학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업계의 전문가들을 이제 시간 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를 목전에 둔 전문가들에게 최소한의 이제 법학 소양을 제공할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꽤 성공적이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관점을 지금 우리 공부 모임은 반드시 이제 해운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기사들이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좁은 부분입니다. 해기사. 해운 분야에 물론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 해기사 출신들이 장점을 갖는 것은 충돌이나 오염이나 또 뭐 난파물 사건과 같은 웨트 사건, 소위 웨트 사건의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 대학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운과 관련된 용성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불리하다 그런 건 없다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 산업 전체에 대한 법학 인재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회계사밖에 없다. 회계사만. 아까 20명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장학금 받는 숫자, 그다음에 다니는 학생 숫자, 그건 뭐 이미 이름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박금융이나 물류나 조선 분야의 경험자들이 로스쿨 진학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쿨을 졸업한 그 변호사들도 졸업 후에 다시 로펌에서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말이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때는 숫자도 적고 하니까 그 특별한 전공을 배우지 않고 그저 성적 좋은 숫자대로 뭐 1등에서 30등, 1등에서 뭐 100등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상은 해상대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 뽑힌 변호사, 해상팀이 뽑힌 변호사는 해상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화증권이 뭐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서 떨어진다 저는 봐요. 싱가포르를 제가 이제 국립대학에 가서 6개월 있을 때 그걸 쭉 관찰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학부 변호사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이제 4년 다니고 변호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해상 변호사가 한 300명 정도 되고 로펌도 많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의 선택 과목에 대부분이 해상법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한 학기에 8과목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변호사 되면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운은 지금 변호사 업무도 국제 경쟁이에요. 우리 선사들이 또 영국 중거법을 쓰고 하다 보니까 한국 변호사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이나 싱가포르 변호사하고 일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선정도 이제는 경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해상 변호사들이 경쟁이 떨어진다. 일단 이 2년차 동안 일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시간당 차지도 결코 우리가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법을 중국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스쿨의 장점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려대학의 그 과정은 맞춤형이죠. 맞춤형으로 내 과목 가리키고 실습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로펌에 가면은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연수원과 동일하게 실무 수습을 시켜줄 기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해상법 강좌를 개설하면 거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사람을 또 배를 태워줬어요. 성서 실습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없으니까요. 사법연수원이 없으니까 성서 실습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제일 크고 내가 또 해운대하고 잘 아니까 뭐 성선 실습이니 또 홍콩에 가는 그 강좌, 그리고 고려대학의 뭐 특강 같은 건 모든 학교에 다 오픈시켜서 해줘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좀 불평을 부리기도 해요. 불만이에요. 아, 교수님 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저는, 야, 우리 고려대학이 크기 때문에 고려대학에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희망해도 수업을 듣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서울의 그 해상법 교수를 모든 학교가 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경희대학이 그 고려대학에 가까이 외국어 대학이고, 그 중에 학생이 해상법 듣고 싶으면 고려대학의 김인영 교수가 개설하는데 와서 들으면 학점을 인정해 주면 돼요.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 법원을 못하게 해놨다고요. 그게. 그 바보, 좀 이상하죠. 바보라면 좀 이상했다.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교수들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교수가 과목이 있었는데 어떤 학교에 뭐 학생들이 뭐 10명이 가가지고 수업 들을 자기 학교에 비밀인데 교수가 그 시간 그 책임 실수가 있어요. 3학점짜리 1년에 2과목 강의를 안 하면 교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있는 교수가 그 한 학기에 2강좌를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뭐 우리 고려대학에 이제 해상법 교수가 있고 또 우리 고려대학에 없는 잘하는 교수가 또 다른 학교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교차로 좀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저희 희망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해상 변호사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취업할 자리가 부족하다. 우리 오늘 안강은 대표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로컬록 선발에 이게 특수 분야로 바다 분야를 두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김현장이나 이제 광장에서 2학년 때 이제 인턴을 20명씩 뽑았다. 그러면 그저 뽑는 거예요. 그저. 전공 없이 그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법 하는 애들은 그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펌에서는 해상법이라는 요 특별한 전공,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인턴부터 뽑아야, 인턴에 뽑혀야 나중에 취업이 되거든요. 그 로펌에. 그게 없으니까 뽑히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하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발되느냐 하면은 그 동기들이 뽑힐 때 안 뽑히고 자리가 생기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이 안 되게 되잖아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러운 현실이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해운이 최고가 돼야 되고 해운이 최고 산업이 돼야 되는데 해운은 완전히 조그맣게 취급돼 가지고 그래서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리가 생기면 뽑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턴을 뽑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의 해상법뿐만 아니라 뭐 경영법에서 몇 개 특화된 그런 과목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고려대학에 있는 해상법 이 전문 인정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15명 그 변호사를 특별히 배출했고 우리를 지원해주는 도서협회가 많이 있으니까 업계가 있으니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에 5명 제가 배출된다 그랬잖아요.
5명이 전부 해운 조선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뽑히는 1명, 2명밖에 없어요. 1년에. 그러니까 애들이 교수님 기다리다가 다 가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이성철 아마 부장께서 그 말씀하실 텐데, 이제 고등법원별로 로클럭을 뽑습니다. 이제는 판사가 되려면 이제 로클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클럭을 뽑을 때 특별하게 해상 분야에 한두 명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 제도가 예전에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해상 판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돌아가도록 돼야 우리가 바다 인력 이제 법조인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재교육과 이제 연구 인력 양성의 기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다 관련 전체 분야의 인력 양성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해상법 위주로, 해상법, 여기서 말하는 해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것을 알리키는 거죠. 뭐 운송계약, 용선계약, 크레임 같은 거. 그러다 이제 한국해양대학 중심으로 해사 안전 관련 그런 이제 인력의 양성이 되었다가, 이제 세월호 사고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 이후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해운조선 물류 선박 금융이 이 방에도 우리가 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려대학 과정에도 금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조선소에 있는 분들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짜여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산법은 아직도 없어요. 수산법. 수산대학이 하다가 이제 부경대학이 되면서 수산법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수산법도 아주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사법 관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소 관련되는 법, 그다음에 물류 관련되는 법, 선박 금융 관련되는 법들,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우리 생도들도 많으신데 그 해사 공법 관련되는 그 법들, 특히 이제 해양법, 해양 분쟁, WTO 해운 관련된 분쟁,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배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 자리는 이제 매우 한정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수 자리는 쉽게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준비를 해두면은 이제 기회가 생기겠죠. 자, 그럼 이제 개선 방안이 뭔가? 그 바다산업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가원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진해운 파산 때 채무가 처음에 4조였거든요. 4조. 그러니까 채무가 4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한진해운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뭐 M&A 등등을 인수하려고 그랬다고요. 4조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류 대란을 거치면서 이게 지연 손해가 뭐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가지고 한진해운 빚이 40조가 됐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40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법학하는 사람들은 40조 그거 아닙니다. 지연 손해는 배상이 잘 안 되고 또 책임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 CEO들이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40조 빚인데 누가 그걸 인수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빚이 40조라고 한진해운 아무도 인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진해운이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기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CEO라든가 아니면 CEO에게 그 조언을 해주는 그 밑에 임원급들이 해상법에 대한 지식이 탄탄했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조다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한진해운을 인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또 법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바다 산업에서 법학 법률이 너무 경시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진해운 파산 시에도 회생 절차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높은 용선료를 10분의 1로 깎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그 배를 빌렸거든요. 10,000불로 빌렸어요. 하루 10,000불로. 근데 지금은 1,000불이에요. 5년 전에 10,000불 빌렸는데 지금 1,000불이니까 1,000불로 빌린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9,000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주한테 계속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1,000불을 주는 자기는 10,000불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한진형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거든요. 큰 원인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회생 절차 들어갈 때는 그것을 10분의 1로 깎아주는 거예요. 회생 법원이 채무자, 채권자 다 모여가지고 하면 한 10분의 1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버텨줘야 되는데 현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역비가 없으니까 다 배가 잡히면서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진해운에서 그 관련되는 분들이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뭘 목표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무자들이 알았을지 몰라도 최고 결정권자는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산업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한 10년 전에 RG라고 그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은행하고 보험사가 이게 성질이 법적 성질이 뭔지를 몰랐어요. 끊어주면 무조건 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끊어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소가 중형 조선소가 불황이 와가지고 많이 파산이 됐어요. 파산되면은 은행이 그 선수금을 납부한 선주들한테 돈을 다 주도록 약속한 게 RG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 없이 다 지급하게 됐어요. 그 영국 법원에 갔는데 우리가 5번 했는데 오전 5패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뭔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조선 산업을 해왔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통의 펜오션이라고 펜오션. 펜오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이 제일 싼 데가요. 은행으로부터 어, 대출 이자가 제일 싼 데가 펜오션이에요. 펜오션은 뭐 그렇게 신문에 지상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항상 일정하게 영업이익률은 2% 3% 5% 지금은 이제 HMM이 50%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이익. 1,000원 팔면 500원 이윤 남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안정적이에요. 회사가. 그래 보험법무팀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을 잘 이루니까 회사가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그걸 높이 평가해가지고 금융권이 이자도 제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펜오션이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모두 법률가들의 시각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자들을 이제 로스쿨이나 대학원에 진학시켜야 된다. 이렇게 있고, 30대 중반의 경험자를 뭐 선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의 법조인 양성을 사례로 한다 그랬는데요. 이 분야에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계사가 이제 법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가 항해가 먼저고 법학이 나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회계사가 법조인으로 많이 갔듯이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뭐 설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물류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선박 금융에서 금융 업무를 종사했던 분들이 이제 로스쿨에 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코리안 리가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코리안 리 애들이 우리 학교에 1년에 한두 명씩 꼭 옵니다.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를 알고 법학을 하면 굉장히 빨리 그게 단련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이제 법적인 트랙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려대학의 경우에도 이제 선박건조법, 선박금융법 과목은 제가 아직 개설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대학원에 개설한 것을 로스쿨 학생들이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듣긴 합니다만 이걸 본격적으로 좀 가르쳐 가지고 이제 조선소로도 취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수습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산업계에서도 꼭 좀 신규 인력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부산대학, 고려대학교 나오는 애들 꼭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에서요. 내가 엄청 추천해서 우리 학생들 뽑아달라고 해도 안 뽑아요. 일반 대학 나오는 애들 뽑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6개월도 안 있어요. 다 나가버려요. 제가 계속 이야기. 아니 우리 고려대학에서 이 특화된 애들은 그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뽑으면 5년, 10년 갑니다. 이렇게 해도 그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호사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뭐 부산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또 뭐 전남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상법 공부를 하겠다 해서 쭉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화된 학생들 좀 많이 뽑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20명의 해기사들이 배출된 건 큰 업적이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는 고려대학에는 진학을 테스트를 원서를 애들이 학생들이 안 내요. 근데 너무 겁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이제 꼭 학부 성적이나 뭐 이런 것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것에서 우리가 좀 특기를 조금은 이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좀 지원하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선장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장 면허가 기관적 면허가 있어야 우리가 그래야 그 분야에서 최고다. 변호사로 나오면 업계가 알아준다. 그렇게 해야 로스쿨에서도 그 학생을 키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어, 그 스스로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그 펜오션에서 보내줘가지고 로스쿨에 간 학생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부 자기 돈으로 로스쿨에 가서 도순사에서 협회에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해운회사, 그다음에 뭐 선주협회, 해운협회,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선발해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 나오면 바로 저 MBA하고 이제 듀얼 디그리를 해요. 그 로스쿨 3년에 경영대학에 2년 더 하면 이제 MBA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 바로 와가지고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임원으로 성장하는 트랙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회계사들도.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일반 변호사의 바다 관련 학교 편입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법과 대학에 오기 전에 항해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법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땄는데 우리가 뭐 해운이나 금융의 또는 조선의 실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리키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두 개를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저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국해양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 나오는 학생들이 편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나.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회계연수원에 가면 가능하거든요. 회계사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다 전문 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그 말씀인데 바다 인력을 법학으로 좀 무장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뭐 특별하게 이제 모든 문제를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사내 변호사 한 명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최고위 되는 분들 임원들은 이 법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높은 정도의 법학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시시때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변호사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이게 우리 분야 사람을 우리가 선발 안 하면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 우리가 이리 온나 그래서 우리가 너 회계사 시켜주고 또는 뭐 조선수업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딱딱해서 경영자 만들어줄게. 그 사이에 이제 로스쿨도 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안강은 우리 사장님 초격차 조선은 이미 초격차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운, 물류 그리고 선박금융 다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K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법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표준화하려면 이제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다 관련 많은 산업 분야하고 법학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